비무장 흑인 남성이 백인 경찰의 가혹행위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미니애폴리스에서 폭동 사태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분노한 시위대가 경찰서에 난입하고 대형마트에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서 물건을 약탈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의 비필수 사업장 업주들 일부는 행정명령을 어기고 몰래 또는 아예 대놓고 영업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소기업 급여보호 프로그램 대출금의 탕감 조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소셜미디어 업체들을 표적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위터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에 팩트체크 경고문을 붙인 지 하루 만입니다. 미 3대 교육부인 시카고 교육청에 따르면 원격 수업에 주 3일 이상 참여한 학생들의 비율이 평균 6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18,536명 늘어난 178만 6,997명, 사망자는 912명이 늘어 10만 4,242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1,377명이 늘어 37만 7,686명, 사망자는 81명이 늘어난 2만 9,734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981명이 늘어나 16만 245명, 사망자는 119명이 늘어 11,53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비무장 흑인 남성이 백인 경찰의 가혹행위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미니애폴리스에서 폭동 사태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분노한 시위대는 경찰서에도 난입하는가 하면 대형마트에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서 물건을 약탈했습니다. 주지사는 미니애폴리스와 세인트폴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 방위군 소집을 명령했습니다. 28일 AP통신과 CNN 방송은 흑인 사망 사건이 발생한 미네소타주에서 성난 시위대의 폭동 사태가 이틀째 이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25일 미니애폴리스 경찰이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눌러 숨지게 한 것과 관련해 27일 수천 명의 군중은 미니애폴리스 도심에서 경찰과 충돌하며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돌을 던졌고 경찰은 최루탄과 고무탄으로 대응했습니다. 시위대는 또 이날 밤 미니애폴리스 경찰서에 난입했고 이 과정에서 불이나 화재 경보기와 스프링클러가 작동했습니다. 성난 군중은 대형마트 타겟 등 상점 유리창도 깨부시고 난입해 물건을 약탈했습니다. 시위가 격화하며 도심 전당포에서는 한 명이 총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방화도 30여 건이나 발생하면서 곳곳에서 불길이 솟아올랐습니다. 시위대는 미네소타의 주도 세인트폴에서도 타깃 매장을 습격하는 등 20여 곳을 약탈했습니다. 폭동이 세인트폴로 번지자 미네소타 주의회는 의원과 직원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고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미니애폴리스와 세인트폴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 방위군 소집을 명령했습니다. 그는 성명에서 플로이드의 희생은 죽음과 파괴가 아닌 정의와 시스템의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폭력 시위는 미네소타주를 넘어 미국 곳곳으로 확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폭동 사태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과격 시위대를 폭력배라고 언급하면서 폭력배들이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의 기억을 더럽히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약탈 행위가 계속되면 총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도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도시를 통제하지 못한다면서 미니애폴리스 시장의 리더십도 지적했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위대한 미국 도시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뒤로 물러서서 지켜볼 수 없다며 총체적인 리더십의 부재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매우 약한 급진좌파 제이커브 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이 도시를 통제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주 방위군을 보내 상황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폭력배들이 조지 플로이드의 기억을 더럽히고 있다며 방금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군대가 그와 함께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통제하겠지만 약탈이 시작된다면 총격이 시작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이커브 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28일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약함이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길 거부하는 것이고 위기의 시간에 누군가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대응했습니다. 프레이 시장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미니애폴리스의 강함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른다며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가 이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의 비필수 사업장 업주들 일부는 행정명령을 어기고 몰래 또는 아예 대놓고 영업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단속에 적발되는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며 영업 재개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주정부는 명령을 어길 경우 행정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29일 뉴욕시 스태튼 아일랜드에서 태닝살롱을 운영하는 한 업주는 영업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가게 문을 열었다가 적발됐습니다. 28일과 29일 브루클린 보로파크에서도 장난감, 옷, 신발 매장 등 대여섯 곳이 영업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특히 해당 업소 중 몇몇은 28일 경찰 단속에도 불구하고 29일에 다시 영업을 재개하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저지주에서도 비필수 업주 5,000명 이상이 모인 페이스북 모임이 개설되면서 6월 1일부터 정상 영업을 재개하자는 운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 5월 18일에는 행정명령을 어기고 최대 수용인원 20% 이하 유지 등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하에 체육관을 열었다 적발됐던 체육관장들은 28일 뉴저지 주정부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며 주정부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머피 주지사는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소환장 발부 등의 행정조치에 처하게 된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도 29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즉시 문을 닫도록 지시할 것이며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최소 $1,000의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오는 6월 첫째 주나 둘째 주에는 뉴욕시도 경제 재개 1단계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소 20만 명, 최대 40만 명의 뉴요커가 다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정부는 경제가 재개돼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조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28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6월 첫째 또는 둘째 주에 뉴욕시가 경제재개 1단계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비필수 업종으로 분류됐던 건설, 제조, 도매, 소매업 등의 영업이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하에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업소들이 6피트의 물리적 거리 준수와 최대 수용인원 50% 이하, 직원에게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해야 하고 방역과 체온 검사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시장은 신규 입원자와 중환자실 환자, 코로나19 확진 비율 등의 수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면서 정확한 날짜는 확정할 수 없지만 6월 첫째 또는 둘째 주에 1단계에 돌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경제재개 2단계에는 금융, 보험, 행정직 등 제한적인 업종의 사무직만 허용했던 기존 지침과는 달리 모든 사무직의 근무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지사는 업주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고객의 업소 출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명령도 발동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면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집안 내 마스크 착용이 무증상 감염 확산을 79%나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정 내 확산을 막는 게 코로나19 전체 방역에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DPA 통신은 영국 의학저널이 공개한 이번 연구에는 중국 베이징에 거주하는 중국인 가족을 상대로 실시한 인터뷰를 기반으로 결과가 실렸고 호주와 중국, 미국의 의사와 학계 전문가가 참여했다면서 연구 결과 가정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면 코로나19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연구에서는 최소 1명의 확진자가 있는 124개 가정 460명을 대상으로 가족 중 1명에게 증상이 발현한 전후 가정 내에서 이루어진 방역 방법에 대해 인터뷰했습니다. 연구 결과 가정 내에서도 마스크 착용과 소독 살균, 거리두기 등 의학적 수단 외의 방법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연구진은 마스크를 착용하면 무증상 감염 상태에서의 확산을 79% 줄일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DPA 통신은 이 가운데 41개 가정에서는 첫 감염 이후 1명 이상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증상이 나타난 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연구진은 가정 내 무증상 감염 또는 증상 초기 단계에서 전파가 광범위한 전염병 확산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가정 내 전파를 막는 게 전체 방역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소기업 급여 보호 프로그램 대출금의 탕감 조건을 완화하는 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기존에는 8주 이내에 대출금을 사용해야 대출금 탕감 조건에 들 수 있었는데 이 기간이 최대 24주까지 연장됐습니다. 또 25%로 제한됐던 비급여 지출 비율은 40%로 늘어났습니다.
연방하원은 28일 소기업 급여보호 프로그램의 대출 탕감 조건을 수정하는 급여보호 유연성 법안을 표결에 붙이고 찬성 417대 1로 통과시켰습니다. 기존 대출금 탕감 조건은 대출금의 사용기간을 8주 이내, 그리고 비급여 지출을 25%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경제 재개에 착수하지 않은 지역이나 업종에서는 충족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그동안 전국적으로 법안 개정 요구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 통과된 법안은 민주당 딘 필립스 의원과 공화당 칩 로이 의원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것으로 소기업 급여 보호 프로그램의 대출 탕감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탕감이 허용되는 대출금 사용 기간은 현행 8주에서 최대 24주까지 늘어나고 비급여 지출 비율을 현행 최대 25%에서 대출 금액의 40%로 확대하며 노동자 재취업 시한도 기존 6월 20일까지에서 올해 말까지로 연장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소셜미디어 업체들을 표적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소셜미디어 트위터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물에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는 경고문을 붙인 지 하루 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가 어떤 관점을 가진 편집자처럼 행동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CNN 등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28일 소셜미디어 업체들을 표적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플랫폼에 제공되던 광범위한 법적 보호를 제한하고 연방규제당국이 이들 업체에 대한 책임 묻기를 용이하게 만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행정명령이 표현의 자유를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로부터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소규모의 소셜미디어 독점이 미국의 모든 공공 및 민간 커뮤니케이션 대부분을 통제하고 있다며 이들은 민간인과 대규모 청중 사이의 소통 형태를 검열하고 제한하거나 편집, 은폐할 억제되지 않은 힘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트윗에 경고문을 붙인 트위터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진 편집자처럼 행동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법적 저항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방법원이 광범위하게 해석하고 있는 플랫폼들의 법적 보호 조치들을 제약하는 데 있어 연방정부의 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미 수정헌법 1조에 규정되어 있는 언론의 자유 보호와도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브라질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8일 하루 동안의 신규 확진자는 무려 26,417명이나 늘었고 사망자는 1,156명 늘었습니다. 28일 브라질 보건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26,417명 많은 43만 8,23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월 26일 첫 보고 이후 확진자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사망자는 26,754명으로 전날보다 1,156명 늘었고 하루 사망자 증가폭은 지난 26일부터 사흘 연속 1,000명을 웃돌았습니다. 전체 확진자 가운데 23만 3,880명은 치료를 받고 있고 17만 7,604명은 완치된 가운데 사망자 4,211명에 대해서는 원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전 세계에서 각각 2위와 6위에 해당하지만 현재 추세라면 브라질이 사망자 수에서 곧 스페인을 제치고 5위로 올라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코로나19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남동부 상파울루주와 리우데자네이루주, 북동부 세아라주 등에서는 사회적 격리 조치를 완화하고 경제활동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 사회적 격리를 완화했다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섣부른 완화를 경계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세계적으로 많은 학교가 온라인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 3대 교육부인 시카고 교육청에 따르면 원격 수업에 주 3일 이상 참여한 학생의 비율은 평균 60%도 안 됐습니다. 특히 고등학생과 초등 1, 2학년의 비율이 낮았고 소득이나 인종별로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28일 시카고 언론은 시카고 교육청 CPS가 전날 시카고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해 원격 수업에 주 3일 이상 참여한 학생이 60%가치 안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유색인종 학생들의 참여율이 눈에 띄게 낮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CPS 학생들의 원격 수업 참여율이 가장 높았던 이달 둘째 주 기준이며 차터스쿨 및 유치원 과정 학생들을 제외한 29만 4천 명이 대상입니다. CPS에는 660여 개 학교와 총 39만 6,600여 명의 학생이 속해 있습니다.
해당 주간에 학교 측과 한 차례 이상 전화통화 등 연락을 주고받은 학생은 85%였고 23%는 이 기간 CPS 원격 수업 플랫폼인 구글 디지털 러닝 사이트에 단 한 차례도 접속하지 않았습니다. 시카고 선타임즈는 고등학생과 초등학교 1, 2학년생들의 참여율이 특히 낮다면서 고등학생의 경우는 겨우 절반가량만 해당 주간 3번 이상 접속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약 2,200명인 약 1%에 달하는 학생은 코로나19로 휴교령이 내려진 이후 단 한 차례도 학교 측과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인종별로 보면 흑인과 히스패닉계 학생의 원격 수업 참여율은 각각 70%, 78%로 백인과 아시아계의 87%에 비해 낮았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봉쇄령이 완화된 이후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는 현재 4,000명에 달합니다. 경제활동 재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스테이 앳 홈 봉쇄령을 점차 완화하고 있는 가운데 북가주 카운티 두 곳에서 확산세가 커지면서 사망자는 3,900명을 넘어섰습니다. 앞서 뉴섬 주지사는 피트니스 센터 등 운동시설에 대한 재개를 예고한 가운데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입원율이 감소하고 있는 만큼 경제활동 재개는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산타클라라 카운티 당국은 캘리포니아주의 봉쇄령 완화 추세가 너무 이르다며 위험한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LA 메트로가 코로나19로 인한 주민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값 탑승권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메트로 교통국 이사회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대중교통 운영 체계가 정상화될 경우 일부 무제한 탑승권의 가격을 반값으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중교통 운영이 정상화된 후 최소 6개월 동안 1일 무제한 탑승권이 $3 50센트, 7일 무제한 탑승권이 $12 50센트, 30일 무제한 탑승권은 $50로 인하됩니다. 현재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LA 메트로 지하철과 버스 대중교통 이용객이 매주 40만여 명에 달합니다. 이런 가운데 LA의 버스 탑승객 노조는 대중교통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이나 소수계가 교통비 부담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다며 모든 대중교통을 올해 말까지 무료로 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장원삼 뉴욕 총영사에게 서한을 보내고 어려운 시기에 한인사회가 앞장서서 큰 도움을 줬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주의 중요한 파트너인 한인사회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뉴욕주와 함께 협력하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7일 뉴욕 한인사회는 모금과 기부를 통해 뉴욕주 정부에 $21만 상당의 개인 보호용품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뉴욕시 5개 보로 전역에 도로와 보도 등 야외 공간을 활용한 아웃도어 다이닝이 추진됩니다. 28일 코리 존슨 뉴욕시의회 의장과 안토니오 레이노서 의원 등 뉴욕시 의원들은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아웃도어 다이닝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시의회는 식당이나 카페에 도로 이용 요금 부과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내용의 조례안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뉴욕주 의회가 27일 세입자 강제 퇴거 금지 조치 연장 등을 포함한 코로나19 대응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날 뉴욕주 상하원에서 가결된 주요 법안은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서명한 세입자 강제 퇴거 금지 명령을 뉴욕주 공공보건 비상사태가 끝나는 시점까지 연장하고 아동 피해자법 소송 시효를 2021년 8월까지 연장하며 마스크 등 코로나19 관련 물품 폭리를 방지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당초 연기됐던 올해 보스턴 마라톤 대회가 결국 취소됐습니다. 보스턴 육상연맹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스태프와 참여자, 자원봉사자와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커뮤니티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면서 취소 배경을 밝혔습니다. 세계 4대 메이저 대회로 꼽히는 보스턴 마라톤이 취소된 것은 124년 역사상 처음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가끔 구름이 끼겠고 천둥번개와 소나기 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2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57도, 섭씨 14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월요일도 화창하겠고 가끔 구름만 끼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